입질 왔잖아. 이렇게 안 올라오면 입질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고요. 얘네가 쫙쫙 데리고 가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줄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뻗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요. 줄이 일자로 내려가잖아요. 일자로 그냥 내려가요. 그때는 가지를 쓸 이유가 없어요, 거의.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인구 여러분들 중에서 낚시를 또 사랑하시고 쭈꾸미 낚시, 갑오징어 낚시를 사랑하시는 우리 수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95년생 생활낚시강입니다. 그냥 뭐 1995년생에 대해서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 생활낚시강의 갑오징어 필살조법 탈춤조법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핑계를 좀 대면서 제가 안 올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걱정이 많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조법을 일단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조법을 탄생시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남들보다 많이 잡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법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크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조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따라를 해보실 텐데, 한두 번 따라 해보고 야, 얘 사기쳤네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못 올렸고, 세 번째는 갑오징어 낚시에 있어서 어떤 정석과정 같은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법들하고 좀 벗어난 내용이다 보니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거리감 있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런 걱정들이 업로드를 하는데 조금 망설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니까 이제 올리긴 올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듣고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들께서 이 조법에 이해를 100%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제가 갑오징어 조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국내에서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조법들 거의 이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이걸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바닥에서 우리가 들고 가는 거죠. 봉돌을 바닥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은 그 어떤 노이즈도 없이 그냥 쭉 들고 가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1세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이질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오징어가 입질을 했을 때 곧바로 눈치를 챌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갑오징어 조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을 찍고 정말 살짝만 들어서 1cm만 들고 이제 쭉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간다는 이 조법입니다. 갑오징어 입질이 들어오면 당연히 초리 때 이제 꾹꾹 하는 느낌이 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10월 한 중순 말까지, 10월 한 중순부터 조가가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시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랑 이제 같이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백갑을 하고 오셨대. 백갑을 하고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저하고 만나가지고 낚시를 해보면, 이 제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 조법을 그때는 쓰질 않아요. 예, 웬만하면 쓰질 않습니다. 다른 조법을 쓰는데, 여기서부터 조가차가 이제 확 나기 시작해요. 이제 갑오징어의 진정한 계절은 저는 10월 중순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갑오징어를 가는 이유는 지금 9월 말이나 중순이나 말이나 10월 초에 나오는 갑오징어도 사이즈 좋은 애들도 많이 섞여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보통 뭐 계란 사이즈들도 한 번씩 나오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월 중순에 나오는 갑오징어 백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다라는 그 정도이지, 그 감을 잡는 것이지, 성체가 되기 전에 갑오징어들은 정말로 겁대가리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눈에 있으면은 그냥 있는 대로 물어요. 그러니까 애기를 뭐 좋은 걸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백갑하는 사람은 백갑하는 거야 라는 얘기도 나오는 건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예.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0월에 백갑 그리고 9월 말에 백갑 정도는 해줘야 진짜 백갑조사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는 갑오징어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인정하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9월 중순에 하는 백갑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9월 초에 하는 백갑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선장님이 잡아주는 거야. 이거는 내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법 같은 경우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닥을 쿵 찍고 들어가지고 쭉 간다는 전제한데,
이게 바닥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바닥 탐색이 어렵다. 왜냐? 바닥에 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떨어지는 지형에서는 얘가 이제 바닥은 이렇게 떨어질 텐데, 이게 바닥이라고 치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겠지만 바닥이 점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갑오징어의 사정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권장드리기를, 갑오징어가 처음이 시작이시라면은 10초에 한 번씩 바닥을 두들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10초에 한 번씩 두들겨라. 이렇게 가고 있다가 탁 내리고 바닥 확인해주고 다시 거기서 살짝 들어주고 또 10초 동안 흘러가고 또 여기서 바닥 한번 내려주고 또 들어서 10초 동안 가고, 요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10월 중순하고 10월 말 정도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얘네가 그냥 때리는 입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살포시 올라탈 때 이게 정말로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정말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하나 드리면, 이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매년 하는 얘기인데, 매년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상기시켜드리고 라이브 방송 때도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쭈꾸미 낚시할 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걸 왜 여기서는 안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그러니까 들었다 내렸다를 빨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었다가 내렸다가, 반대로 얘기했네.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쭈꾸미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 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텐션이 아무래도 좀 들어줄 때 잡히다 보면서 이렇게 갑오징어 입질이 나올 때도 많고,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도 바닥이 찍히지가 않는 그런 입질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굉장히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예, 폴링 시에 나오는 입질을 여러분들이 100% 이거를 알 수 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100%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내가 폴링 중에 들어온 입질에 대해서 절반밖에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못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마인드로 저는 일단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그래서 저는 폴링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제 들어 올릴 때, 리프트 동작을 해줄 때 그런 입질들을 잘 느낀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봉산탈춤 조법이 이제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봉산탈춤 조법은 이제 조금 뒤로 미루고, 자,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생활낚시 강의 유튜브에 최초로 등장을 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이에요.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봉산탈춤 조법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봉돌을 눕혀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텐션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풀 텐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긁고 가다 보면은 이 바닥에 이 밑부분이 봉돌을 이렇게 한 50도에서 45도로 이렇게 긁고 지나가다 보면은 갑오징어 입질이 들어올 때 그 바닥을 촘촘하게 읽어가는 그 패턴이 깨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마리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입질을 어떻게 느끼냐면, 이제 그러니까 바닥을 여러분들이 실제 긁어보면은, 광어 다운샷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바닥이 떠더덩 똥똥똥똥똥똥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바닥은 이런 데서는 이런 조법 쓰면 안 돼. 바닥이 매우 거치기 때문에 들고 가는 조법을 해줘야 맞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닥이 거치지 않은 여박 같은 데가 있어요. 정말 그냥 모래밭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의 그런 바닥이 있어요. 평이한 바닥. 그런 데서는 저는 그냥 신나게 긁고 갑니다. 왜냐, 편하거든. 낚시가 되게 편해지거든. 엄청 편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닥을 긁는 거에 약간 좀 어떤 그 믿음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긁고 지나가다 보면은 얘가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이런 느낌이 손에 나야 돼요. 이게 노이즈가 느껴져야 돼요. 이 노이즈가 안 느껴지면 로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로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과 안 맞는 로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드드드드드드 가고 있다가 드드드드드 휘 없어져. 그럼 걔가 입질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드드드드드 하고 있다가 초리가 꾹 먹어 들어가는 입질도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예, 저는 요거를 제가 이제 첫 번째 세 대를 표현 안 할게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이거 세 개를 굉장히 많이 썼었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밍 낚시. 서밍 낚시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제 여수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잘 먹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10월 말에도 잘 먹히고 11월 초에도 잘 먹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이거 지금 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 모든 것들이 지금 봉산탈춤 주법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방법은 근데 제한이 있어요. 배가 줄이 내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배 밑으로 들어가면 이 방법 쓰면은 진짜
뒤에서 쌍욕 날라옵니다. 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줄이 앞으로 갈 때 하시는 거예요. 내 앞으로 갈 때. 이 방법은 뭐냐면 줄이 앞으로 뻗치고 날아갈 때 매우 빠른 그런 상황에서 바닥을 한번 찍었는데 더 이상 바닥이 감지가 안 될 정도로 줄이 빨라. 물이 빨라. 그리고 선장님이 줄을 안 잡아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여수권 얘기 하나 하자면 여수권 낚시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선장님이 줄을 안 잡아준다. 서해랑 너무 다르다. 그게 아닙니다. 줄을 잡아주면은 고기가 좋아하는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수에서는 일부러 흘려주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여수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그건 따로 영상을 또 한 편 올릴게요. 저도 콘텐츠가 좀 많이 있어야겠죠? 네. 아무튼 서밍 낚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줄이 앞으로 날아가야 된다. 무조건 줄이 앞으로 날아가요. 사이드로 날아가는 경우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한데 내가 사이드로 날아갔을 때 안 걸릴 자신이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줄이 정말로 내 앞으로 타이라바처럼 앞으로 날아갈 때만 쓰시고 이 조법의 이제 가장 특장점을 알려드리면 이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줄이 바닥에 안 날아가면은 이렇게 줄을 풀 거 아니야. 줄을 풀고 얘를 딸깍하고 안 잠그는 거예요. 줄을 풀고 엄지로 스프를 눌러서 적당히 날아가고 봉돌이 바닥을 찍었을 때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슬쩍 들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슬쩍 들어줘도 이미 줄이 날려져 있는 상태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어떤 바닥에서 약간의 스테이가 생깁니다. 스테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스테이가 들어오는 동안에 굉장히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줄을 날리고 스테이가 되고 줄을 다시 그 다음에 서밍을 이제 줄을 살살살살 날려주고 다시 잡아주면서 다시 멈칫하는 순간에 이제 멈칫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입질을 보고 제가 이걸로 11월에 갑오징어 우리 하와이오 배가 한번 고장이 난 적이 있었는데 이걸로 저 혼자 주장차 뽑았어요. 앞에서. 많이 걸린 거예요? 배에 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줄이 뻗어 있습니다. 줄이 당연히 앞으로 뻗죠. 서밍으로 잡아야죠. 생겨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잡았다. 한 50m 날려가지고 잡았네요 지금. 네, 이제 한 마리 왔습니다. 오 사이즈 좋네요. 오. 줄이 앞으로 날아가니까 배가 고장이 나도 이렇게 만약에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기법 중에 하나가 이 서밍 낚시거든요. 랜딩할 때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후킹을 할 때는 얘를 감아주고 당기기보다는 얘가 이렇게 줄이 풀려져 있을 거냐. 이 썬바가 눌러져 있을 거냐. 썬바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입질이 와서 그러면 얘를 꽉 눌러준 상태에서 스프를 꽉 눌러준 상태에서 빡 채는 거예요. 동작을 좀 크게 해서. 왜냐, 줄이 얘는 많이 날아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조법들, 거의 많이 쓰는 조법들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봉산 탈춤 조법, 그러니까 줄여서 탈춤 조법, 낚시강의 생활 낚시강의 탈춤 조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아까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죠? 초보자분들한테 바닥을 찍고 살살 들어주고,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지고 쭉 가는 조법. 두 번째가 바닥에서 들었다 내렸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들고 천천히 내렸다가, 이 방법이 정말 괜찮은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좋은 방법이야. 특히 가지채비가 요즘 대유행이기 때문에 가지채비 기준으로 얘기하면 정말 좋은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단점이 뭐라 그랬죠? 폴링 되는 입질, 그러니까 들어 올려줬을 때 타이밍과 내렸을 때 타이밍이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저는 폴링 시에 나오는 입질에 대해서 저도 잘 분간 못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싫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탈춤조법은 그래서 폴링 동작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세 번째, 바닥을 긁어준다 그랬죠? 바닥을 짜다다다 드드득 하다 보면 템포가 꺼지면서 이제 그게 생긴다 그랬죠? 입질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랬죠?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서밍 낚시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스테이를 만들어주는 동작에 의해서 멈칫하는 그 순간에 갑오징어가 입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죠. 제 나름대로는 몸으로 체득한 거를 제 나름대로의 조법으로 재해석한 게 바로 탈춤 조법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손 모양이 나오고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라방에서 맨날 그 얘기를 하세요. 왜 쟤는 많이 잡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애기의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탈춤조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손 동작을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하죠. 로드를 들었다 치고 로드를 쓱 들었다가 쾅 찍어요. 로드를 쓱 들었다가 쾅 찍어요. 로드를 쓱 들었다가 쾅 찍어요. 이게 이제 연계 동작으로 가면은 입질이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춤춘다고 자꾸 탈춤조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물속에 있는 애기가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쭉 가던 애가 갑자기 홍, 이렇게 쭉 가던 애가 갑자기 홍. 가지채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지채비를 쓰고 있을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가던 애가 자유낙하, 이렇게 쭉 가던 애가 빠른 속도로 자유낙하,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직결채비 같은 경우는 후 갔다가 쿵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갔다가 쿵 떨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갔다가 쿵 떨어지고, 이렇게 갔다가 쿵 떨어지는 것. 가지도 마찬가지, 가지채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일단은 애기의 동작은 이런 상태가 나오고요. 두 번째 뽕돌로 따지면 뽕돌의 움직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처음 시작은 이렇게 누워져 있을 거예요.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누워있다가 올라오면서 수직이 맞춰지고, 수직에서 붕 뜬 다음에 쿵 하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많이 잡히냐, 왜 많이 잡혔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제가 서밍 낚시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 이제 줄을 풀르고 어떤 특정 위치에 스테이가 잡히기 시작하고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텐션이 잡혔을 때 뭔가 묵직하게 느껴진 뭔가가 있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가 이제 쓱 이렇게 들어 올라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쿵 떨어지는 순간에 쿵 떨어지고 다시 얘가 눕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텐션이 풀리는 거예요. 텐션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떠올라, 그러니까 살짝, 정말 살짝 떠오를 거야. 이렇게 쓱 올라오던 애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저는 이 순간에 입질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쓰고 있는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이걸 부정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쓱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쓱 하고 있다가 하고 떨어질 거잖아. 이 순간에 굉장히 입질이 많이 온다. 그리고 폴링 동작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폴링 동작을 이렇게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것보다 폴링이 굉장히 늦게 아니, 반대로 말했구나.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렸을 때는, 얘가 가지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아무튼 폴링이 아무래도 제가 쓰는 방법보다 늦어지겠죠. 저는 근데 여기서 폴링이 되고 난 그러니까 폴링 도중에 입질을 받는 게 아니라 폴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텐션을 잡아주면서 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던 애가 이렇게 되는 그 순간이 그렇게 몇 초 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입질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바닥을 긁어준다 그랬죠. 이 바닥을 긁어주는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여기서 또 끌고 오다가 입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간을 전부 다 입질을 느끼기 위한 모든 행동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행동들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혹하는 동작은 떨어지는 동작 아니지. 크게 유혹하는 동작은 떨어지는 동작에서 유도를 해주고, 바닥을 긁어오면서 잔진동 같은 거에서 애기 약간의 액션이 첨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지는 동작으로 인해서 큰 동작으로 유혹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 이러면서 뭔가 내가 입질 같아. 그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후킹을 한번 해주고 다시 떨굴 거잖아. 그럼 다시 이거보다 더 큰 동작에서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폴링이 더 크게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반복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우, 힘들다. 이거를 이게 좋은 방법이다 나쁜 방법이다 이건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조법이고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왓썹 패밀리라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 제가 동출을 나갔을 때 그런 일화가 한번 있었어요. 다들 못 잡고 있어서 한 바퀴 돌면서 제가 쓰고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쫙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진짜 그 이후에 감을 잡고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실화로 카페에다가 지금 이제
글을 적으셔도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이건 검증된 방법이고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이걸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는 없어요. 왜냐? 내가 이걸로 10월 말에도 배값을 했거든. 인천에서 11월 초에도 제가 70값 60값을 했어요. 누구 말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족법의 가장 큰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뻘바닥에서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뻘바닥도 제가 이제 뻘바닥을 두 개로 나눕니다. 적당한 뻘바닥, 긁을 수 있는 뻘바닥이 있고, 개뻘바닥이 있어요. 개뻘바닥. 예, 그냥 봉돌이 이렇게 이제 탁 하면은 요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탁 들어가는 순간 잡아먹히는 이제 이런 바닥이 있어요. 이런 바닥이 어디냐면 여수바닥. 여수뻘바닥은 이 족법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알려드린 들었다가 내렸다가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올렸다가 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런 뻘바닥에서 운용을 할 때는 요거는 컨텐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한번 써먹어야죠. 바닥별 운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튼 난 여러분들이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족법, 내가 이 족법이 왜 탄생됐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렸어. 이 족법이 탄생된 이유 자체는 남들보다 많이 잡고 싶어서 스스로 몸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 많이 잡힐까 분석을 해보니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그냥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손 좋은 놈이 갑오징어를 많이 잡고 쭈꾸미 더 많이 잡는다. 저보다 손 좋은 사람들 우리 카페에 널렸습니다. 예, 많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근데 절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예, 항상 머릿속으로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알자르 따까라세 채비를 만든 이유도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 그런 방법들을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일단은 갑오징어 낚시가 10회 미만인, 20회 미만인 분들은 1번과 2번인 방법으로 계속 쭉 가시는 게 맞고요. 낚시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 당연히 알게 되실 거예요. 모든 것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지형에 맞게, 그리고 본인에 맞게.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이제 선택하셔서 쓰시는 건데, 참 걱정이다, 댓글이. 자,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는 시기라. 아무튼, 지금까지 생활낚시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